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어젯밤 남은 반찬들이 차갑게 보관되어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장을 보고 돌아오면 습관처럼 모든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제 지인분 한 분이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인데요.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으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특정 음식을 드실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답니다. 최근에 식습관이 바뀐 게 있냐고요? 김 선생님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 평소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그 채소들을 어떻게 보관하시냐고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하셨죠. 그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냉장고가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법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맞습니다. 냉장 보관은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말이죠. 식품안전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례의 약 34%가 부적절한 보관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바로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냉장고는 차가운데 왜 음식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온도와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어떤 식품들은 낮은 온도에서 내부 성분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음식들은 냉장 환경에서 오히려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시 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의사 선생님은 김 선생님께 한 가지 특정 채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그 채소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걸 특히 많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냉장고에 꽤 오래 보관해 두셨던 것들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채소가 바로 냉장 보관으로 인해 성분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식품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냉장고를 너무나 당연하게 신뢰해 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특정 뿌리채 소류를 섭씨 5도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내부 화학 구조가 변화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3배라는 숫자가 가볍게 들리시나요? 이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위험해질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은 우리가 거의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 요리에도 들어가고 샐러드로도 먹는 그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오시면 큰 봉지째 냉장고 채소 칸에 넣어 두시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혹시 어떤 음식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음식을 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관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고작 몇 도의 온도 차이일 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김 선생님의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던 그 음식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김 선생님께 보관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 김 선생님의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지 보관 장소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음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식사로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냉장 보관해 왔다는 점입니다. 공백 제외.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의 정체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 음식은 한국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알려져 있고 값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대량으로 구매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채소 칸에 감자가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보관하고 싶고 싹이 나는 걸 막고 싶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온에서 보관하면 감자에 싹이 나기 쉽고 겉이 쭈글쭈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감자를 섭씨 5도 이하의 냉장 환경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서서히 당분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분 함량이 높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특히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2A 등급 물질입니다. 스웨덴 국립식품청의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를 섭씨 180도 이상에서 조리했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상온 보관 감자에 비해 평균 2.8배 높았다는 겁니다. 감자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던 그 바삭한 감자튀김 속에 이런 위험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감자일까요? 다른 채소들은 괜찮은데 왜 감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감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감자는 다른 채소들과 달리 전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전분이 저온에 노출되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를 저온 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채소들도 전분을 가지고 있지만 감자만큼 많지 않아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실제로 식품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17년에 이미 가정에서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그걸로 감자전도 부치고 감자볶음도 만드십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에서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울 때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섭씨 120도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80도를 넘어가면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감자튀김을 만든다면 이건 최악의 조합인 셈입니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냉장 보관 자체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죠. 빛이 들지 않는 곳이어야 하는 이유는 빛에 노출되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 서랍에 감자를 보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 선생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보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어두운 싱크대 아래 바구니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조리할 때도 가급적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셨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소화 문제가 많이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감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냉장 보관한 감자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건 이제부터입니다. 감자도 위험하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냉장고에 넣어두는 두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감자보다도 더 흔하게 냉장 보관되고 더 자주 식탁에 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이 음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지은 밥이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려고 아침에 지은 밥을 냉장고에 식혀두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당연한 행동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감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 음식인 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밥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저녁에 많이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 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도시락을 싸기 위해 아침에 지은 밥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밥을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니까 당연히 냉장고에 넣는 게 맞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밥을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냉장고에 넣는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실온에서 한참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이 세균은 쌀에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밥을 지을 때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균이 만들어낸 포자입니다. 포자는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뜨겁게 지어도 포자는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포자들은 적절한 온도 조건만 만나면 다시 활성화되어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온도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섭씨 1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구간을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위험 온도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갓 지은 밥을 식탁에 놓아두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70도, 80도였던 밥이 1시간쯤 지나면 40도, 50도가 되고 두세 시간 지나면 실온까지 내려가죠. 이 과정에서 밥은 위험 온도대를 아주 천천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동안 바실러스 세레우스 포자가 깨어나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 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었을 때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철 식중독 사고 조사에서 원인 식품으로 쌀밥이 지목된 경우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이 세균은 증식하면서 열에 강한 독소를 생성하는데 한번 만들어진 독소는 다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데운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먹게 되는 거죠. 증상은 대개 식사 후 1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구토, 복통,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 구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냉장고에 오래 두었던 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밥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밥을 지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뜨거울 때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겁니다.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냉동실은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밥을 냉동하면 식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도 같은 조언을 합니다. 밥을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지 말 것, 냉장 보관한 밥은 24시간 이내에 섭취할 것, 가능하면 냉동 보관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밥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밥솥째로 보온 기능을 켜두고 하루 이틀 두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보온 온도가 섭씨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역시 위험 온도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불균형해져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밥의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세 번째 음식은 밥보다 더 의외의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는 그 음식이죠. 냉장고 문 앞쪽에 늘 자리하고 있고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공백 제외. 세 번째 음식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아침마다 토마토를 드시나요? 아니면 샐러드에 토마토를 빠뜨리지 않고 넣으시나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을 볼 때 토마토를 꼭 사오십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그 귀한 영양소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온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것 같은데 말이죠. 토마토는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추운 환경을 견디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면 토마토의 세포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향기를 만들어내는 휘발성 화합물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맛이 밍밍하고 향도 약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가 왠지 맛이 없다고 느끼셨던 적 말이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원예학과의 연구팀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토마토를 섭씨 4도에서 일주일간 보관했을 때 향기 화합물이 최대 6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65%라는 건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을 포함한 항산화 성분의 활성도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토마토인데 냉장 보관으로 인해 그 효능이 반토막 난 셈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식감입니다.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꺼내서 먹어보시면 물컹하고 텁텁한 식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낮은 온도에서 토마토의 세포 구조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포벽이 약해지고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본래의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는 상온에 두어도 예전의 맛과 식감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온에 두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라면 실온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잘 익은 토마토는 2에서 3일 안에 먹을 계획이라면 역시 실온 보관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잘라서 남은 경우입니다. 이미 자른 토마토는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랩으로 잘 싸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하루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잘린 단면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울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씻은 상태로 보관하면 더욱 빨리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먹기 직전에 씻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식품과학과의 2020년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토마토를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 숙성 과정에서 영양소 함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숙성되면서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건 영양소 파괴는 물론이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까지 포기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장 보관이 토마토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이 손상되면 미생물이 침투하기 쉬워지고 부패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자, 밥, 토마토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냉장 보관으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유해 물질이 생성되거나
식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식품들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시죠? 특히 빨리 익는 게 싫어서 일부러 냉장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도 토마토처럼 열대 과일입니다.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내부 조직이 손상되면서 식감이 물렁해집니다. 영양소 파괴는 물론이고요. 바나나는 실온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거나 바나나 거리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한번 사용하고 남은 양파를 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하지만 양파와 마늘은 습기에 약한 식재료입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오히려 빨리 무르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건조하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망에 넣어서 걸어두거나 종이 봉투에 담아 선반 위에 두는 게 좋습니다. 꿀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꿀은 천연 방부제 같은 식품이라 상온에서도 거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결정화가 빨라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어렵고 요리에 사용하기도 불편해집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면 몇 년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이 빨리 마르는 게 싫어서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빵을 냉장 보관하면 전분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빵이 더 빨리 딱딱해지고 퍽퍽해진다는 겁니다. 일본 식품연구센터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빵을 섭씨 4도에서 보관했을 때 전분 노화 속도가 실온 보관 대비 약 6배 빨랐다고 합니다. 빵은 실온에 밀폐 용기에 담아 2-3일 보관하거나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냉동실에 넣는 게 낫습니다. 커피 원두나 커피 가루도 냉장고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냉장고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있고 커피는 그 냄새를 쉽게 흡수합니다. 또한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로 인해 결로 현상이 생겨 습기가 차게 됩니다. 커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식용유도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버립니다. 물론 상온에 두었다가 다시 녹이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 오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산패도 더 빨라질 수 있죠. 식용유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음식을 냉장 보관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실온에 두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식품의 원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추위에 약합니다. 토마토,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품들은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둘째, 전분 함량이 높은 뿌리 채소는 냉장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감자, 고구마, 토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저온에서 당화가 일어나거나 조직이 변질됩니다. 셋째, 수분이 적고 건조한 상태로 판매되는 식품들도 실온 보관이 적합합니다. 마늘, 양파, 생강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품들은 냉장고의 습기 때문에 오히려 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냉장 보관이 필수인 식품들도 있습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잎 채소류도 대부분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배추, 상추,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실온에 두면 금방 시들기 때문이죠. 이미 조리된 음식이나 개봉한 소스류, 잘라놓은 과일도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각 식품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보관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게 분류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부터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면 어떤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감자가 있나요? 토마토는요? 바나나나 빵은 들어있지 않나요? 만약 이런 식품들이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셔야 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싸서 싱크대 아래 서랍이나 베란다 구석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단 너무 따뜻하면 싹이 나기 쉬우니 가능한 한 서늘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겨울철에는 베란다도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실내에 시원한 곳이 더 낫습니다. 토마토와 바나나는 과일 바구니에 담아서 식탁이나 선반 위에 두세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됩니다. 토마토가 아직 덜 익었다면 실온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고 잘 익은 건 2-3일 안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바나나는 걸어두면 압력이 분산되어 멍이 덜 들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망이나 종이 봉투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이 두 가지는 함께 보관하지 마시고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마늘의 싹을 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되 이미 자른 생강은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빵은 밀폐 용기나 빵 전용 보관함에 넣어서 실온에 두세요. 2-3일 안에 먹을 양만 실온에 두시고 그 이상은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냉동한 빵은 먹기 전에 토스터기에 살짝 구우면 갓 구운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밥을 지으면 가능한 한 빨리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1인분씩 랩으로 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한 달까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시되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냉장고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섭씨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일부 채소가 얼어버리고 너무 높으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냉장고 온도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 안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덜 민감한 음식을 두세요. 소스류나 음료수가 적당합니다. 가장 차가운 아래쪽 선반에는 육류나 생선을 보관하고 중간 선반에는 유제품이나 조리된 음식을 두세요. 채소 칸에는 잎 채소류만 넣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열대 과일이나 풀이 채소는 절대 넣지 마세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밀폐가 중요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끼리 냄새가 옮겨갈 수 있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밀폐 용기를 적극 활용하시고 랩을 사용할 때는 음식에 밀착되게 씌우세요.
특히 잘라놓은 채소나 과일은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식품에는 보관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개봉한 식품은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훨씬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시면서 오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라 보관 방법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실온 보관 식품도 상하기 쉬우니 더 자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소량씩 구매하세요. 겨울철에는 베란다가 자연 냉장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추우면 음식이 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이런 방법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약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70%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만큼 보관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자는 냉장 보관으로 인해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밥은 실온에 오래 방치한 후 냉장 보관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세균의 독소가 만들어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환경에서 세포막이 손상되고 라이코펜을 비롯한 영양소가 파괴되며 맛과 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3가지 외에도 바나나, 양파, 마늘, 꿀, 빵, 커피, 식용유 같은 식품들도 냉장 보관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각 식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산지와 성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대 과일은 실온에, 전분이 많은 뿌리 채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건조 식품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을 보고 돌아오면 식품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정말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말이죠. 둘째, 주방 한쪽에 실온 보관 식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바구니나 선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를 점검하면서 잘못 보관된 식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밥을 지을 때는 먹을 만큼만 짓거나 남은 밥은 즉시 소분해서 냉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자는 서늘한 곳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고 토마토는 과일 바구니에 담아 실온에 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식품을 보관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관리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식품 보관 원칙에 관한 것이며 특별한 건강 상태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